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파워시황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짜잔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는 그런 파워시황이고요. 하루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은 그래도 이슈가 또 관세죠. 관세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나올 이슈들 체크하고 시장이 앞으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모조모 한번 또 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바람 불고 좀 쌀쌀해집니다. 또 봄이 오기 위해서 이런 격동의 날씨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일단 그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밤 사이에 또 뭔가 변했어요. 관세가 다시 15%로 올라갑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미국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근데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자국 이기주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만 또 생각해야겠죠. 그럼 우리에 대한 여파들, 어떤 산업적인 반영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지금 관세 낸 거, IEEPA 때문에 관세 낸 거, 그러면 이거 관세 환급 받고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동맹은 동맹이지만 동맹처럼 대하지 않고 일단 나를 먼저 챙긴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 필요한 거, 미국 필요한 거 해줄 거 해주고, 너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거 해줄 거 해주고, 그러면 그걸 또 사업적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관점적으로 확대시키고, 대비 투자가 그런 쪽이겠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지금 또 관세 맞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제 챙길 건 저희가 챙겨 나가야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어갔던 15%짜리가 이제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번에 임시관세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임시관세가 이제 10%로 낮춰진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다, 다시 15%로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 수준 그냥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은 그때는 좀 영속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은 이렇게 유지가 될 줄 알았더니 말 그대로 임시관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법의 관세법 적용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150일, 그러니까 지금 5개월이죠. 150일 동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임시적이다 보니까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다시 또 추가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의회 승인이 쉽겠냐고요. 안 그래도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입장 뜨다 보니까 요 사이에 일단 시간을 번다는 개념이 맞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간을 5개월 동안 번 상황에서, 그러면 관세 가지고 너희들이 미국의 힘을 무시하겠니? 라고 하면서 슈퍼 301조 이런 거 가지고, 또 232조 국가안보 이런 거 301조 232조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일단 조사를 쫙 하고 해라. USTR, 미국 또 미국에서 어떤 상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미국 무역 대표부죠. 이런 쪽에서 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 미국한테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재조정하겠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반덤핑 관세식으로까지 관세를 강하게 때린다라고 하게 되면 요건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벌었고, 거기다가 5개월 뒤, 게다가 또 중간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국가엔, 여기,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품목별로, 무슨, 또 철강, 반도체, 아니면 의약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 더 심화돼서 세부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만 번 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확대되는 불확실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이 약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냥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듯 했지만 이거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효 관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호재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나 이런 쪽의 얘기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내용들 보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오히려 다른 관세가 대체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억울한 쪽은 영국입니다. 영국 그동안 10%를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15%로 좀 높여진 거죠. 열심히 가서 예, 협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뒤집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예, 그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관세 완급 관련된 쪽들도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그 품목이 바뀌다 보니까 IEPA 관련된 쪽들은 이거는 거 폐지 대법원에서 무효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다시 달라 환급 받고 나머지는 또 진행된다. 그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대행하는 환급 대행 뭐 관련된 변호 무역 관련된 쪽에서 어떤 법률적인 대리인 이쪽은 떼돈 벌겠네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긴 하지만 그래도 다 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환급도 강하게 들어올겠죠. 이쪽들은 특별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또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는 또 이거 대비할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좀 시간과 비용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런 쪽들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206조 규모의 관세 수입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생각보다 날짜가 깁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쪽에서 중국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난번에는 이제 히토류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살짝 수출 통제와 함께 조금 1년 동안 그래도 히토류 쪽들 수출 통제 좀 완화한다 이러면서 약간 합의했던 쪽들이 중국을 가면서 여기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무역 관련된 쪽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저희가 주목해야겠죠. 이게 지난번에 완화된 쪽으로 갔는데 막상 중국으로 가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된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막상 갔는데 안 좋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혹시나 조금 완화된 기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산업과의 어떤 여파가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호관세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이게 다 무효가 된 상황들인데 그래서 지금 됐지만 여전히 그대로 중국 패트탄일 관세는 10%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무효화시키고 다시 15%로 일괄적으로 때리고 중국이 패트탄일 관세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정확하게 지금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까지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갔던 거 이게 품목들이 없어지고 그대로 15%가 되다 보니까 그냥 관세만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품목 관세 얘기도 많이 하시죠. 상호 관세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품목 관세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자동차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뭐 50%, 15% 이거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호 관세만 이름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301조 뭐 이런 것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산업들이 더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추가로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상호 관세를 통해서 이거 너무 크네요. 그 화면이 그렇게 되면은 요거 주요 섹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또 여러 가지 AI를 돌려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어제 보니까 2차전지 쪽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 관세가 바뀌는 어떤 전반적인 관세들은 살짝 올라간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2차전지만 딱 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중경제용 301조 관세 이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25%, 전기차 100% 이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과 경제 구도 쪽에서 그럼 중국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쪽에서 그대로 변한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글로벌 자동차 쪽으로 공통으로 적용됐던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 누가 더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 쪽에서 누가 더 미국에 가서 현지 생산을 하고 IRA에 적극된 모세를 확대해서 정책적인 측면들을 우위를 가져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기조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만큼 미국 가서 잘 생산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생산을 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다가 관세 완급 얘기들은 자동차 정도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자동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관세환급 우리 신청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냈던 현금 돌아오기 때문에 와 하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또 법적 근거 때문에 관세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은 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이주진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큰 변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혹시나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가 15%에서 10%로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실효 관세율이 낮아진다는 쪽에서 그러면 AI 투자할 때 KPX 투자 강화될 때 그 수입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꼴을 생각을 했었는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기 비용 심리적인 측면이 플러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마 요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대중견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투자 안 하게 되면 추가로 품목 관세 비슷하게 301조를 동원해서 또 때릴 수 있어 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 솔직히 삼성도 들어가고 있고 오스틴 공장 들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패키징 공장 들어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또 관세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 있는데 관세를 그냥 또 추가로 더 때린다. 그러면 자국 내 AI 업체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비싸? 라고 하다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쪽들은 뭐 큰 변화가 없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목 관세 들어가는 이 301조를 통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만 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바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긴 하죠. 중요하다고 보긴 하겠지만 이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요거 내용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달러나 금리를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관세 무효 판결 가지고 영향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달러도 살짝 강세, 10년물도 살짝 상승. 그러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물론 주가는 좀 반응을 했어요. 반등을 했습니다만 심리적인 효과가 좀 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세도 그대로 다 대체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미국 시장 시작하게 되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뭐 변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매크로 지표도 변한 게 없고 거기다가 살짝 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들도 반등은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본격적인 반등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환율은 그래도 1444원 그러니까 약간 워낙 강세 분위기는 비미국 쪽들이 그나마 조금 좀 숨통이 트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석했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또 그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들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8,300대를 넘어가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하고 있어. 그래서 시원하게 돌파하든가 저항받고 다시 빠지든가 거기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변화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반등했습니다. 시원하게 반등해서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저항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가 23,000대 부근까지 한번 계속 지지하고 돌아섰던 게 지금은 지지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빠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칩니다. 그래서 이 지금 22,500대에서 잘 지지하고 돌파해서 안착해서 그 다음 관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저항이다. 이거 안착해서 힘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또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증시 쪽에서 반응으로만 보게 되면 야간 선물이 2%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또다시 2% 계산하게 되면 5,900 또 100% 이상 올라가면서 와 이제 6,000선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5,900선에서 살짝 장 초반에 갭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미국 시장 분위기와 함께 더 푸시 들어갔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패턴 거래 많이 되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또 주말 사이 내용들도 관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게 붙게 되면 또 차익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월요일날 넥스트레이드나 아니면 월요일날 장 초반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좀 확인하고 들어간다 라는 쪽으로 보시고, 그거는 뭐 또 5,900, 뭐 6,000 이제 바로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거보다는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거래 많이 들어가고 저 갖다가 약간 좀 주춤해서 하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때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또 들어오는, 아예 코스피는 좀 약간 좀 고민스러운데 에이 모르겠다 코스닥으로 가자 라고 해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 쪽에서 또 ETF 9시 반 정도쯤 돼서 ETF가 설정된, 그리고 또 기관 자금들이 매수가 뭐 1, 2천억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 이거 오늘은 코스닥이구나. 그러면 갔다가 주춤했다가 코스피 약간 좀 주춤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고점대 돌파해서 또 이렇게 가는 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살짝 매수세가 또 바뀌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서, 그때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나왔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유가는 지금 66달러, 미국과 이란 쪽에서 아직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열을 줬습니다. 열을 줬게 되면은 열흘이 이게 해당되는 게 2월 말까지가 거의 열흘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합의를 못 본다. 그럼 우리 군사적 부분 군사 행동이라도 하겠다. 왜냐면 다 군사적으로도 거기 가서 다 집중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별일 없어 그냥 가 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로 나오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살짝 있어서 그거는 그때 파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면전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 공격으로 돼서 이렇게 좀 해놓고 또 합의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금, 은, 구리 이쪽은 여전히 강합니다. 은은 또 올라가요. 아, 예, 그렇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아직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은 원자재는 죽지 않았다.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 라는 쪽에서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은같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퍼지는 이런 쪽 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나 은에 투자해서 내 상당 부분 매매를 은에 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너무 집중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자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쳐다보는 거니 이런 약간 좀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차라리 추세적으로 안정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금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금이나 구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예. 좀 물론, 나 그런 거 사랑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큰 틀은 원자재는 계속 보는 게 맞겠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 관세 얘기는 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은 일단 소비주 관련된 쪽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쪽들 반응했고, 나머지 아마존 같은 경우 수입품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했는데, 이거는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가구업체, 크록스 이런 쪽들도 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거기다 투자 많이 하는 알파벳 이런 쪽들도 다 같이 들어왔다 이런 쪽들도 보는데, 엔비디아가 오픈AI랑 3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오픈AI는 또 그 투자 받은 거 가지고 엔비디아 GPU 살 거다 라는 쪽으로 블랙웰 시리즈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돈을 주고 그 돈을 갖고 사고, 결국은 그들께서 요 카테고리 안에서 점점점 영역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니들이 알아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모든 게 빡!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확인하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쪽에서 아직 좀 여러 가지 반향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물가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PC 쪽 같은 경우는 전월 0.4, 2.9 예상보다 살짝 다 올랐습니다. 요거 봐라, 고민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근원도 마찬가지로 0.4, 3%대 3%대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다 상회했다. 쪽으로는 보는데, 그나마 시장에서 큰 반응을 안 했던 거는 이게 1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1월 데이터가 아니다. 라는 점 때문에 약간 또,
핑계는 잘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1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써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4분기 GDP 성장률이 연간으로 1.4%,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또 낮아졌죠. 셧다운 영향들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다 보니까 셧다운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가 늦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그냥 애써 됐어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반등은 했지만 반등이 계속 가기에는 아직 저항선을 강하게 올라탄 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또 이번 주 이슈, 이번 주에 이어질 이슈를 쭉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수요일날 발표가 될 거고 저희 목요일날 26일 목요일날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우리도 받으려면은 허가 받아야 된다 라는 쪽이고, 미국도 아직 허가 못 해주고 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핑퐁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중국발 매출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블랙웰 잘 진행이 되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베라 루빈을 얼만큼 또 당겨서 이걸 가지고 다음 실적으로 잡힐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추는 실적 나올 텐데, 그런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얼만큼 나오느냐, 나오는 얘기들에 또 가지고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당일도 지금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게 되면 쭉쭉 올라갔던 것들은 예전 얘기고, 지금 또 민감하게 또 날카롭게 바라볼 시장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도 일단 숫자로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앞으로 일정 관련된 쪽들을 얼마큼 잘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번 주 또 바뀔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또 단기적으로요, 우리도 AI 수혜에 대한 관점 쪽에서 메모리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 자리 쪽에서는 작은 이슈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운명 생각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반도체와 가치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HP, 델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쫙 올랐는데 그 만드는 입장 쪽에서 서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HP 노트북, 델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24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타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겠죠.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My name is 트럼프 이러면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약간 우리 입장으로는 좀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세금, 에너지 규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발표를 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이란,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추가 테마들 중소형주 쪽에서도 로켓랩 실적 나올 거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들 아이온큐 실적 나올 거고, 조비에이션 실적 발표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한때 작년 여름 때 강했던 테마조의 종목들 지금은 다 쫙 하고 빠졌습니다. 어차피 실적보다 기대감이 컸던 것들 다시 한번 그래도 실적이 뭔가 불씨를 마련해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들인데 너무 기대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쪽들은 다른 거 없어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더 추가로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갖지 말자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국 쪽 지표 쪽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애플 주주총회 이런 것들 나오는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카카오 그룹이 골드만삭스 주관 해외 투자 컨퍼런스 화요일날 있네요. 카카오 그룹이 반응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너무 안 갔어요,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여기 집중해야 될 때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물리셨던 분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수요일 날은 이런 건 있네요. 기술 반도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한국의 금통이 있네요. 이거 내용들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보면서, 3월 1일 날은 한국의 수출입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또 깜짝 놀랐네요. 보시게 되면은, 20일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반도체 D램은, 와, 대단하네요. 280%,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0%, 지난달 대비해서 47%. 흐름 보게 되면 D램이 거의 폭발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낸드도 좋다가 폭발하는 모습들까지 338%, 20%. 말의 모해입니다. 예, 말의 모해.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 실적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P의 상승이 이끌어지는 과정 쪽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거는 Q가 받쳐주겠느냐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수요가 받쳐줄 수 있겠느냐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와의 뭐 인터뷰 이런 내용들도 좀 돌고 하는데, 거기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여기서 초과 수요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강하게 베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과 수요 막 지금 경쟁적으로 베팅하는 물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메모리 입장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강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Q를 그러니까 또 약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얘기들은 몇 번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면서 라인을 늘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P가 완전히 꺾일 것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관리해가는 수준 정도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캐펙스 투자, 돈 많이 벌어요. 걱정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선 그래도 가장 호황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SSD,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잘 보시게 되면은 지난 1월 달에 조금 주춤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거를 다 무색하고 지난달 대비해서 150% 올라간다. 강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SD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파두, 이 SSD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라면도 이상이 없어요.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우상향인데, 주가만 빠져 있죠. 지금 뭐 농심은 그렇다고 쳐도 삼양식품 이런 것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띈다라고 보게 되면, 이렇구나라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확인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추가로도 내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애플에서 첫 폴더블폰 가을에 출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폴드가 있죠. 이렇게 접히는 거, 이렇게 조개처럼 이렇게 접히는 거, 그리고 펼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플립, 폴드 이게 다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폴드 형태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좀 폴드처럼 이렇게 옆으로 접히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양산전배장 준비 단계 돌입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부품주들은 아마 1분기부터 실적들이 반영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파이넴텍부터 나오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올 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혜를 받나 아니냐는 여기서부터 이제 1분기부터가 싸움일 것 같아요. 그게 받느냐 아니냐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티타늄 합금 소재를 썼대요. 관련된 쪽 소재들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쪽에서, 또 밸류체인 쪽에서 종목들 또 보게 되면 BH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요즘 최근에 좀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파이넴텍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금요일날 넥스트레이에서 주가가 쭉 하고 올라갔는데 약간 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런 쪽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통과됐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통과되는 쪽으로 가야겠죠. 1년 이내 신규 취득은 1년 이내 소각 의무, 기존은 18개월 내 정리, 그러니까 6개월은 뭐 봐주고 유예를 해주고, 거기다가 1년 내에 소각하는 게 의무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EPS, BPS, 주당 자산 가치와 또 실적들이,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는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자사주비를 놓고 PBR 낮은 가치주들, 지주사죠. 이게 지주사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주사 안에는 금융주 쪽도 많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롯데지주, SK, HTC, 오뚜기, 하림지주 언급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일단 이벤트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안쪽에서 이거는 살짝 눌렸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SK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에어클래스도 이거 끌고 온 지가 SK 한 작년부터 지주사는 딱 요것만 보자 두 종목 딱 끌고 온 게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오케이 알겠고 어차피 1년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고 그러면은 살짝 눌렸을 때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막 이걸로 아유 수혜니까 쫓아가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간접 수혜군들이 나오고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고배당, 배당 성장주, 지배구조 개선, M&A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동안 갖고 있던 자사주가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소각해야 된다.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쪽으로 바뀌는 해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자사주는 이제 기업의 방어용으로 쓸 수 없다는 쪽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배구조 개선, 배당 성장, 고배당인데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저평가 가치주 이거에 대한 변화들의 또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소외됐고 아니 시장이 5,800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PBR 0.3 가지고 괜찮겠어? 라고 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PR 봐봐 이것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 철강도 될 거고 화학도 될 거고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다를 거고 거기다가 건설도 말씀드렸죠. 건설도 중소형 건설사 쪽들도 살아남은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PBR이 다 0.3배입니다. 이런 것들도 슬슬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이런 쪽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지난주 또 강했던 섹터들 한번 조금 좀 볼까요?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보험주 강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금융주의 순환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은행주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회해서 이건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가느냐? 조금 살짝 쉬었다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은행 보험도 이제 강하게 좀 반영하는 거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대한생명, 대한 63빌딩 갖고 있는 63빌딩 가치만 해도 얼마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평가고 거기다가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아니 5,000원 대비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종목들이 반영을 하는 과정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고 있다는 쪽에서 금융주들 또 어제 파워 시황에서도 몇 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덜 간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석유 쪽들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유주까지 근데 이건 뭐 따라가기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를 보고 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보면은 미수금 부담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PBR 기준으로 포스코인터가 쭉 달리는데 좀 싼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제 수주 확대.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핑계 같습니다. 이건요. 핑계고 수주 확대 가능성. 이것 때문에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시스템은 어제 또 파워 수급에서 라이브 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바이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말고 우리 한번 또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만만치 않게 시장에 대한 변화들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이슈 가지고도 출렁출렁 살짝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추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딱 구분하는 거. 야, 이건 안 팔 거야. 안 팔 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쭉 가져가는 게 맞고. 근데 조금 갖고 있는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라는 것들은 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른 쪽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거 현금 갖다가 그걸 또 교체한다 하는 쪽들은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금 반도체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다 딱 하고 이렇게 딱 발짝 끼고 있는 것보다 시장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강세로 가게 되면서
반도체가 주춤할 때 다른 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용할 정도로 현금 갖고 있다가 그 이용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의 변화들도 한번 노려보자. 길게는 나는 반도체 이 정도 비중, 이 정도의 흐름 그냥 가져갈 거야. 렛츠고! 예, 또 증권, 금융 이런 쪽들도 나는 요거 딱 들어가 있고 흔들려도 계속 갈 거야. 렛츠고! 예,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또 충분히 이용할 건 이용해보자. 이렇게 돼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건강관리 꼭 잘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비염 환자, 걱정이에요.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보시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계좌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크는 저희 가치투자 가족 여러분 화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